굉장히 얇은 실은 시술하는 과정에서 의사 선생님이 끊어먹기도 해요. 비싼 게 제일 잘 끊기네. 비싼 실이 또 무조건 잘 끊어지는 건 아닌데 가늘어서 이물 반응이 좀 적게 하려는 게 컨셉이다 보니까 조작하는 과정에서 끊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지. 내 얼굴에도 있단 말이야. 끊어지면 안 돼. 요즘 동안, 안티에이징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아져 있잖아요. 실리프팅의 인기 또한 굉장히 뜨거운데요. 많은 분들이 그 부작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리프팅 정말 그렇게 부작용이 많고 위험한 시술일지 진짜 솔직하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란! 자, 여기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실리프팅 부작용을 도, 레, 미, 파, 솔, 라 다 모아봤습니다. 자,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실리프팅 부작용은 페임입니다. 피부가 이렇게 당겨지면서 조직이 너무 피부에 가까이 물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너무 굵은 실이 얕게 들어가는 경우 마지막 코그가 걸리면서 생기는 현상인데요. 대부분은 1, 2주 이내에 호전이 됩니다. 그리고 약간의 딤플은 오히려 좀 만들어 놔야 리프팅 효과를 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1, 2주 정도는 보기를 권장을 드리는데요. 대개는 2주 이내라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시술 받은 병원에 가서 딤플이 생긴 곳을 풀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시기가 많이 지나게 되면 약간 섬유화 현상이 발생해서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빨리 방문을 해주시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살이 두껍거나 얇은 사람 있잖아요. 얇으면 조금 페임이 더 심하고 막 이런 거. 얇은 사람한테 실이 얕게 들어갔었을 때 페임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두꺼우면 상대적으로 실이 얕게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조직이 너무 두꺼우니까 조직 자체가 내가 얇으면 깊이 넣으려고 해도 깊이 안 들어가져요. 그래서 피부가 얇은 사람이 딤플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예요. 똑똑한데? 두 번째 실리프팅 부작용 두통입니다. 실리프팅은 결국 움직이는 조직을 조금 단단한 조직에 고정을 시켜주는 원리이기 때문에 대개는 고정을 시켜주는 부분에 통증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얼굴에서는 대부분 관자놀이 쪽에 이렇게 집중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이 텐션, 이 장력으로 인해서 굉장히 두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해결 방법은요.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를 한 3일 정도는 복용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하지만 3일 이상 지속이 되거나 1, 2주가 넘어간다고 하면은 살짝 좀 풀어줘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혹은 측두근 쪽에 보톡스를 놔줘서 근막의 힘을 조금 풀어주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러한 판단은 의료진이 직접 만져보고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병원에 방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실리프팅 부작용은 광대 부각입니다. 사실 이거는 부작용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하는데요. 왜냐하면 디자인을 할 때부터 좀 조심해서 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부작용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생기는 원인은요. 실리프팅하는 방향이 대부분은 광대 쪽을 지나서 얼굴이 커져 보이는 방향으로 이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되면 광대가 부각되어 있을 수 있어서 사마귀처럼 얼굴이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는 디자인을 할 때 광대가 거치지 않게 디자인을 하게 된다면 피해 갈 수가 있습니다. 광대를 거치더라도 그 정도를 조절하게 되면 오히려 꺼져 보이는 볼살을 메꿔주는 방향으로 실리프팅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또한 너무 살이 없는 상태로 무리하게 당긴다면 또 사마귀상의 얼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필러나 지방 이식 같은 좀 꺼져 보이는 부분을 마스킹 해줄 수 있는 다른 시술과 병행을 해준다거나 이미 그러한 얼굴형이 완성이 됐다면 다른 쪽으로 보완을 할 수 있는 실리프팅을 추가적으로 받으면 조금 더 보완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부작용은 비대칭입니다. 비대칭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원래 나에게 있던 골격의 문제가 실리프팅을 하고 나서 더 도드라지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일단은 최소 1, 2주 정도는 이건 기다려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나의 골격에 좀 과하게 이제 부풀어 있던 조직의 붓기가 이제 가라앉으면서 비대칭이 좀 개선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실 때문에 비대칭이 발생을 할 수는 있겠고 그럴 경우에는 한쪽만 리터치를 한다든지 혹은 양쪽을 다 리터치를 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재교정이 가능하므로 내원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비대칭이면은 이걸 고려해서 처음부터 하는 할 수 있어요. 네. 그래도 초기에는 좀 더 비대칭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한쪽이 더 처졌다고 생각해서 한쪽에 실 개수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그쪽이 더 많이 부어오르면서 오히려 또 비대칭이 또 많이 유발이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디자인을 좀 하는 걸 믿고 일단 1, 2주를 기다려보고 이후에도 남아있다라고 하면은 이후에 다시 리터치 이거를 권유를 드리는 거죠.
다음 실 리프팅 부작용은 실 비침입니다. 대부분의 실이 이제 염색이 되어 있어서 처음엔 파랗게 보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투명하게 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다린다면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실이 이제 굵어서 아예 만져진다거나 뚫고 나올 정도가 된다면, 혹은 이미 아예 뚫고 나와버렸다면 바로 병원에 내원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좀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은 가볍게 이제 외래에서 바로 수기로 좀 조절을 해드릴 수가 있지만, 너무 심하게 튀어나왔다거나 혹은 염증이 동반이 되어 있다면 약간의 절개를 통해서 제거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과는 좀 다르게 원래부터 굉장히 얕게 들어가는 모노실의 경우에는 실제로 초반에 실이 들어간 그 모양대로 멍이 발생을 해서 이게 실 비침으로 착각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또 감별이 좀 필요하기는 하는데요. 의료진의 상담을 통해서 치료의 방향을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실 리프팅의 부작용은 실 끊어짐입니다. 보통은 환자분들이 실 끊어졌다라고 내원을 하시는 경우는 눈으로 실이 끊어지는 걸 본 게 아니라요. 입을 크게 벌리거나 웃을 때, 갑자기 이렇게 옆으로 돌아 누울 때 뚜둑 하면서 무슨 끊어지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면서 내원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실에 있는 굉장히 무수하게 많은 수십 개의 돌기 중에 한두 개가 풀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교통사고급의 사고가 아닌 이상은 실이 끊어지기는 쉽지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술 후에 1, 2주 정도 실이 자리를 잡는 동안에는 조직 안에서 실이 약간 위동을 하면서 그런 돌기가 풀리는 소리가 날 수는 있으므로, 다만 입을 너무 크게 벌리거나 크게 웃는 등 너무 얼굴 근육에 큰 힘을 가해서 이제 연부 조직이 이제 코골을 물지 못하게 하는 그런 행동은 좀 삼가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뚜둑 소리가 한두 개 정도 났다고 병원에 오시지 않으셔도 되기는 하지만, 너무 걱정이 된다면 한번 내원하셔서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무튼 실은 잘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 실 종류가 많은데 그 실 중에서 제일 잘 끊어지는 실 이런 거 있을까요? 상대적으로 가는 실이 좀 더 잘 끊어질 수는 있겠고, 실루엣 소프트라고 하는 굉장히 얇은 실은 시술하는 과정에서 의사 선생님이 끊어먹기도 해요. 비싼 게 제일 잘 끊기죠. 비싼 실이 또 무조건 잘 끊어지는 건 아닌데, 실루엣 소프트 자체가 가늘어서 이물 반응이 좀 적게 하려는 게 컨셉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내가 조작하는 과정에서 끊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지, 일단 얼굴 안으로 들어가 버려서 필요한 만큼을 딱 절제를 해놓고 이제 조직을 고정을 시켰으면 그 이후에 그 안에서 끊어질 가능성은 되게 낮아요. 내 얼굴에도 있단 말이야. 끊어지면 안 돼.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알아본 여러 가지 실 리프팅 부작용 도움이 좀 되셨나요? 사실 실 리프팅에 사용하는 재료인 리프팅 실은요, 체내에서 안전하게 분해되는 의료용 실이고 전 세계적으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사용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합니다. 부작용이 작게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굉장히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의료진의 능력에 따라서 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겠고 결과에도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임상 경험이 많은 의료진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 달아주세요.